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비, 너도 부탁해. 어이구, 그래. 인사. 그래. 자, 통변 순서기 방법입니다. 사주를 볼 때 어떤 식으로 하냐 이걸 보는 거예요. 신명체 심성을 규정합니다. 사주를 보고 그 사람의 심성, 이런 사람은 어떤 성격이냐 이걸 본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일주를 보는 거예요. 일주. 그러니까 일주만 보고요. 어떤 사람은 일주가 뭐예요? 일주만 얘기하고 그 사람 성향을 반을 다 풀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일주만 보고. 일주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60개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천간의 종류는 10개가 있고, 그렇죠? 밑에 종류로 따지면 6개에서 이제 60개가 있겠죠. 일주의 특성 파악을 한다. 자, 일주의 특성 파악하는 방법은 뭐냐면, 일단은 천간의 10개의 특성, 천간론, 우리가 십천간 공부를 했죠. 그걸로 판단하면 돼요. 천간 글자는. 그 다음에 지지 글자를 판단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지지의 그 글자 자체. 그렇죠. 상리적인 해석. 그 다음에 십신으로 보는 해석. 그 다음에 또 그 신살로 또 보는 방법. 그렇죠. 이렇게 보고 판단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주체. 일주가 이게 센 일주냐 약한 일주냐. 왜 사주가 세냐 약하냐에 따라 똑같은 현상도 받아들이는 게 틀려져요. 해석하는 것도 틀려지고 이게. 자, 일주 자체의 강약. 사주 일주 자체가 센 일주가 있고 약한 일주가 있죠. 우리가 그거는 저 핵심력에서 나오는구나. 일주만 보고 사주가 세다 약하다 한번 다뤘죠 앞에서. 그렇죠. 자, 월지의 관계. 월지가 그 사람의 강약을 미치는 가장 큰 자리라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월지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태어난 달이죠. 태어난 달. 매돌에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태어난 달이라는 그때의 환경적인 에너지를 뜻해요. 그 다음에 월이라는 것은 누구를 뜻한다고 그랬어요? 부모 형제. 그러니까 그 사람 환경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 본인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오겠죠. 그래서 이 월이 중요하다는 거죠. 월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조후라고 써놨는데 이게 날씨죠. 대체로 보면은요,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추위를 잘 안 타고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추위를 많이 타요. 왜? 추울 때 태어났잖아. 그래서 세상에 나와서 쫙 느낌이 본 거예요. 아우 추워라거든. 이게 네.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일주를 중심으로 해서 연, 월, 시 전체적인 걸 봐야겠죠. 근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월지와 또 좌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세 번째. 일주를 중심으로 연, 월, 일과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구체적인 성격과 심리를 파악해라. 그 사람 심리가 어떻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신명체 존재 목적 및 특징을 규정한다. 사주 팔자를 보고 네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이게 나온다는 거죠.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신명체상의 오행과 십신의 흐름, 상관, 상호작용을 통해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가를 파악한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사주가 관인상생으로 흐르고 있다. 사주 자체가. 관인상생. 관하고 인이 잘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대체로 직업이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공직자라든가 공인으로 갈 가능성이 있죠. 식신생재가 이렇게 돼 있다. 사주에. 그러면 이거는 장사라든가 사업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상관을 이렇게 쓸 때는 교육이라든가 말로 하는 일. 그러니까 그 글자의 흐름, 식신의 흐름, 오행의 작용 이런 걸 보면 그 사람이 태어난 목적, 결국 그 사람의 직업성 이런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신명체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요소를 파악한다. 역시 이제 그건 1번하고 이제 비슷한 얘기예요. 그 사람의 사주에서 부모덕이 있는지, 친구들의 도움이 있는지, 이런 어떤 재능이 있는지, 달란트적인 요소가 있는가 이런 걸 본다는 거죠. 그래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격을 이루었는지, 이 격을 이루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런 게 격이 이룬 거야 라고 참 얘기하기는 힘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주를 많이 보면서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사주의 장점 이런 거는 이제 이른바 그 사주 8글자에서 쓸 수 있는 글자, 이 용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용신이라는 표현이 있죠. 처음 들어본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일반 시중에는 용신론은 용신을 하나를 딱 정해가지고 그거를 평생 그 글자가 잘 돌아가면은 좋은 운, 나쁘면 나쁜 운 이렇게 보는 방법인데 그거는 이제 신명천에서 그렇게 안 봅니다. 운에서 용신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 운의 에너지에 따라 틀려지는 쓰는 글자가 틀려지는 거죠. 사주의 8글자는요 딱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다 쓸 수 있어요. 좋든 나쁘든 그거는. 세 번째, 신명체의 단점을 파악한다. 조화와 균형이 깨져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조화 균형이 깨진다는 건 대체로 어떻게 판단하냐면 오행이 어느 쪽으로 편고가 돼 있다든가 아니면 충이라든가 형이라든가 이런 걸로 돼 있을 때는 뭔가 균형이 깨진 모습이죠. 이거는 아까 이 정묘와 신유 같은 경우도 부모 자리하고 충돼 있다 이거예요. 이거 뭔가 균형이 깨진 거죠. 그렇죠. 그런 건 그럴 때는 그거를 파악을 해서 그 나름대로 대책이라든가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런 것도. 자, 세 번째는 이제는 지금 1번, 2번은 뭐냐면 사주 원국상에서 나온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사주 원국과 대운, 세운과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인연 관계와 기룡화합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사주를 이제 기본적인 8글자로 판단했으면 이제는 대운과 세운과 사주 8글자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자, 신명체의 목적과 대운과의 상관관계. 무슨 얘기냐면 사주는 예를 들어서 있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사주를 보니까 이게 연예인적인 기질이 있는 사주란 말이에요. 예. 예를 들어가지고 편인이라든가 이런 뭐 상관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요소가 있어요 사주에. 근데 운에서도 보니까 그런 게 잘 나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런 끼가 발현되는구나 타고난 게 있더니 그럼 얘는 어렸을 때부터 그쪽으로 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조금 그러다가 다시 정상적인 일반적인 걸로 가면 그러다 말아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자, 대운과 세운과의 상관관계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게 이제 음기라는 거 하죠. 사주에 타고난 것이 어떻게 발현이 되느냐. 어떤 경우는요 식신생제가 사주가 돼 있는데 운에서는 도저히 받쳐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사실 사업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 경우는. 자, 세 번째는 신명체, 사주 원국과 대운, 세운을 종합해서 인연관계, 기룡화합을 이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운, 세운만 보는 게 아니라 세운, 사주 자체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를 같이 봐야겠죠. 그거는. 자, 매 대운, 세운과 주체의 기세를 파악하여 운의 적응 여부를 판단한다. 그 대운에 따라 좋은 대운, 나쁜 대운 이게 다 틀리죠. 그거는. 근데 이 운은 그래서 변화무쌍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8단 원칙. 사주를 보는 방법이죠. 순서죠. 이거는. 첫 번째, 우주 본체, 진, 무극이 태극으로부터 우주 본체로부터 음양과 자연수 및 오백의 질을 파악한다.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사주 공부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사주 8글자를 보고 기본적으로 음과 양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오행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이거는 다 사주가 음으로만 되어 있네, 양으로만 되어 있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양간년에 태어났네, 양간 일주네, 음간 일주네 이렇게 또 기본적인 성향이 나오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오행의 구조도 나올 수가 있죠. 오행에 수가 하나도 없네 이렇게 단순히. 그러니까 첫 번째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천운 12지기의 원리와 배속을 본다. 음양 오행하고 식간 12지는 개념이 좀 틀려지는 얘기예요 이제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음량을 볼 수 있고 오행을 보지만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식간시비를 보는 거야. 갑을병정 자축입니다. 그러면 그 글자가 가지고 있는 배속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청간 글자는 적전수의 천원문으로 주로 보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원리반 초반에 배웠던 내용이 거의 나오죠. 세 번째는 신명공식 사주팔자의 정립 원리와 기본 배속 관계. 이건 무슨 얘기예요? 연이 의미하는 거, 월이 의미하는 거, 일이 의미하는 거, 시가 의미하는 거. 다 배웠죠? 연은 조상, 할아버지, 월은 부모, 형제, 일은 나, 좌는 배우자, 신은 자식. 그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다 나왔었죠. 그는 육신적인 요소고, 그 도표 나오죠. 그 암기표에도 그거 나오죠. 중요하기 때문에 나옵니다. 네 번째는 신명철학이 근간이 되는 이 신명공식상의 음양오행의 상대적 변화, 십신통변, 십신에 대한 기본적인 10가지 각각의 특징, 그 다음에 10가지가 10가지를 만났을 때 몇 가지 케이스가 나온다고 그랬죠? 100가지의 케이스를 이제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십신통변. 다섯 번째는 12순환, 12운행, 12음성, 12음성을 기초로 해서 10신용과 5의 기세를 파악한다. 12순환도 봐야 되는 거죠. 12순환. 12순환은 것은 변화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하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여섯 번째, 오행 운기비, 10신 기세를 포함한 교관대장.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신살 같은 거죠. 신살. 그죠? 천을기인, 록, 양인. 이거는 이제 천간 기준으로 보는 거였죠. 신살.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합춘형의 파. 이거는 연기와 변화, 인연법칙이라는 거죠. 어떻게 합해지고 어떻게 깨지고 언제 발생되고 언제 헤어지고 그런 때의 어떤 타이밍 이런 걸 보는 거죠. 일곱 번째가. 여덟 번째는 이제 이 일곱 번째까지를 전부 다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자료를 바탕으로 유무연과 선악기룡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자,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대체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 가지 보는 시각이 있죠? 그걸로 이렇게 봤더니 좋아. 이렇게 봐도 좋아. 저렇게 봐도 좋아. 그런 경우는 좋은 일이에요, 분명히. 근데 이렇게 봐도 문제, 이렇게 봐도 문제, 이렇게 봐도 문제. 분명히 문제야.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보면 좋은데 이렇게 보면 나쁘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그런 거는요, 좋기도 하고 나쁘고.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아니, 세상 사는 게 좋고 나쁜 것만 있어요? 어정쩡한 것도 있거든. 그렇죠? 이거 있는 그대로 보면 돼요. 이거를 좋아, 나빠, 이렇게만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데 이제 어정쩡한 건 사실 문제가 없어요. 아니, 어정쩡한 거는 아주 나쁜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뭐가 가장 나빠요? 가장 나쁜 게 문제지. 적어도 그거는 잡아낼 줄 알아야 된다. 그죠? 왜 그러면 사주라는 건 예방하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죽은 지 털어갈 수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거는 찾아내지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 거는. 왜? 이렇게 봐도 나쁘고 저렇게 봐도 나쁘고 이렇게 나쁘다 나쁘고 반드시 나쁘다는 거지. 그거는. 자, 시험 보러 가는 날인데 대운도 안 좋고 세운도 안 좋고 월운도 안 좋고 일진도 안 좋아. 안 좋은 거지 뭐. 그렇죠. 떨어질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근데 세운도 좋고 대운도 좋고 일진 다 좋아. 그건 100% 합격이죠. 그런데 올해는 안 좋은데 월도 정가 나쁜데 일진은 좋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그날 컨디션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날 컨디셔닝을 얼마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 이게 당락이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도 일진이라도 좋으니까 다행인 거지. 그거는. 일진까지 나빠. 다 나쁘면 그냥 그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뭐래도 하나 좋은 구석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비벼봐야죠. 그렇게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가죠? 그러니까 나쁜 거는 나쁜 거대로 좋은 건 좋은 거대로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보자는 거지. 근데 다 입맛대로 나는 시험 볼 때마다 다 되고 돈 벌 때마다 다 되고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또 다 안 되는 사람도 없어요.
그거는 그렇지 않다니까. 그거는.